저는 커피 세팅의 전체 과정을 먼저 항상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피를 파악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출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추출 변수를 적용해서 추출을 하고 이후에 추출을 확인하는 요 4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커피 세팅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커피 파악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추출하려는 재료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라고 하죠.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데, 음료를 만들 때는 사용하는 재료가 뭐 상당히 많을 수 있죠. 뭐 우유도 들어가고 바닐라 시럽, 뭐 파우더 이런 게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커피라고 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로 만들 때는 커피만 들어가죠. 사실상 이 원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커피를 파악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정보로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정보로 파악하는 건 뭘 말하냐, 업체가 써놓은 정보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커피는 로스팅 포인트가 미디엄 다크입니다. 뭐 브라질이랑 뭐 콜롬비아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컵노트를 써놓는다거나 다크 초콜릿과 카라멜의 풍미가 좋습니다. 기타 등등 문자로 설명한 어떤 설명들로 파악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어진 정보로 파악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왜? 안 먹어봤잖아요. 먹어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문제는 이 업체에서 적어놓은 거는 그 업체의 환경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리는 환경, 이 나의 환경과 업체의 환경이 다르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다르니까. 그러면 이 설명이 온전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 직접 먹어봐야 된다. 근데 직접 먹을 때도 아까 다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거를 그냥 테스트, 추출로 먹는,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커핑을 통해서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추출 같은 경우는 그냥 에스프레소 추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페 사장님들이 우리가 이제 원두 샘플을 시키잖아요. 이 원두 샘플을 사장님들이 받으시고 직접 추출을 하실 때 커피 전문가라면은 어느 정도 잘 해석을 해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데, 커피 초보자분들은 추출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아예 이상하게 맛이 나오죠. 또는 이 추출의 방향성을 잘못 잡으실 때가 있어요. 요건 좀 애매하게 나와요, 맛이. 그러니까 이 커피 맛이 온전하게 100이 다 표현이 돼야 되는데, 채널링이 나면은 뭐 거의 2, 30만 표현이 되는 거고, 방향성에 오류가 생기면 5, 60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채널링이 나는데 이 커피 맛이 없구나, 맛없네, 원래 맛없는 커피가 아닌데, 또는 방향성 오류가 생겨가지고 나랑 좀 안 맞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잘 맞는 커피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나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커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커핑은 가장 그래도 객관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커핑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동시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샘플 받으실 때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렇게 샘플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추출 확인 어떻게 하세요? A 업체 샘플을 그라인더에 투입해서 세팅을 했죠. 커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 B 업체 거를 그라인더에 넣겠죠. 이걸 다 뺀 다음에 또 만들죠. 이거에 텀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10분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초보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날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보자가 여러 가지 커피를 그라인더에 넣어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세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커핑은 뭐냐? 장점이 이렇게 깔아놓고 A, B, C의 업체 거를 한 번에 동시간대에 먹으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A 업체는 B 업체보다 산미가 강하네. C 업체는 얘네 둘보다 너무 쓴맛이 강하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B 업체다, 이 중간 성격인.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샘플을 이렇게 동시에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일에 A 업체 거 확인했어요. B 업체 것도 나중에 왔어요, 배송이. 12일에 확인하고, 얘는 뭐 한 14일에 확인하고. 그러면 사람의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 느낌으로 맛있었던 거를 고르거나 마지막 업체 거를 고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업체가 별로가 아니었다면. 근데 우리가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고른다는 게 꽤나 중요한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카페에서 커피는 우리가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의 재료를 고르는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는 조금 부정확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골라주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커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로스팅을 했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로스팅을 해가지고 이 A라는 커피에서 산미가 이만큼 생기고 향이 이만큼 생기고 쓴맛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출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뭐를 강조할지만 정하시는 거예요. 이 커피에서 나는 신맛을 강조해야지, 쓴맛을 강조해야지. 수출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커피에서 아예 쓴맛을 없애야지.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또 가끔 보면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쓴맛이 있잖아요. 반대로 신맛 없애야지.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있잖아요. 신맛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쓴맛이 없는 커피를 원했다면 쓴맛이 없는 커피를 골라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산미 절대로 죽어도 안 된다. 우리 손님들은 너무 싫어한다 하시면은 산미가 아예 없는 커피를 고르셨어야 돼요. 그게 커피 세팅을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커피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추출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방향성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내가 어떤 커피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는 크게 커피의 속성을 4개로 분류하거든요. 신맛, 쓴맛, 밝은 향, 어두운 향. 저는 이 4개로만 분류해요. 일단은 쉽게 분류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떤 커피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이걸 10이 그냥 최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커피는 쓴맛은 거의 적은 커피죠. 그리고 이 밝은 향과 산미가 좀 우세하면서 어두운 향이 약간 받쳐주는 커피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굳이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막 예를 들어 이 커피는 베리류의 플레이버가 좀 느껴지고 밝은 산미가 있고 약간의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추출을 해야지 내가 산미를 싫어한다고 이 산미가 3이나 있는 커피를 억지로 1로 만든다고 방향성을 잡아버린다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커피를 잘 내리려면. 그리고 어거지로 없앤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피의 속성을 잘 판단하고 그에 맞춘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묵직한 커피는 묵직하게 추출을 해줘야 되고 밝은 톤의 커피는 밝은 톤이 잘 살아나게 추출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런 커피를 싫어한다면 다른 커피를 애초에 골랐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커피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거는 이거예요. 그냥 변수 적용해서 계속 내리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업입니다. 센서리. 이 맛을 잡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죠. 도직량, 추출량, 입자. 실제 매장 환경에서 거의 쓸 수 있는 건 이 3개입니다. 왜? 추출 온도는 조절이 안 되는 머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조절 가능한 머신이다? 그럼 이것까지 할 수 있고. 근데 안 되는 보급형 머신들은 보통 이 3개 가지고 컨트롤을 하시죠. 근데 이 3개만 잘 건드려도 맛을 괜찮게 잡을 수 있고 이 3가지에 대한 이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감각이란 영역 때문에 엄청 어려워 하시는 건데 뭐 대중적인 맛에 맞추든 뭐 어디 맞추든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잘 잡으시고 그거를 일관되게만 유지하셔라. 그냥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준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감각으로 하는 거지만 이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일단 자신감부터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하는 커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시고 내가 지금 괜찮게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확신이 없으세요. 아예. 근데 기준이 있는 사람은 100% 확신까지는 못하더라도 8, 90% 확신은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맛은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요.